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 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진짜요?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저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에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했거든. 좀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그걸 왜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지갑론. 아다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욱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선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내가 했다는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영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 안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그 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그 지금껏 그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그 본질적으로 벗어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십거리만 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네네.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노승일 씨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그 고영태 씨는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문불출한 동안에도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그리고 재판에는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최순실 씨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몰고 넘어간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예. 자기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예. 거기에서 욕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농단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어서 예. 지금껏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예.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뭐 가십성의 뭐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탕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예. 고영태 힘내라. 예. 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네. 오늘 최순실 씨가 자기가 직접 고영태 증인 신문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검찰이 고영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예.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예. 그다음에 연설문 고친 내용 예.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의 인사청탁을 한 부분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 블루케이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영태한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용과 그 사실들 지금 나온 증거들과 정황들 그만 봐도 최순실 씨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 밑에서 심부름 역할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예. 자꾸 고영태 표현으로는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예. 그러면서 자기만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진술로 고영태 씨가 이게 뭔가 좀 두려움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의상실 같은 것도 접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설마 했는데 정말 장관도 임명되고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최순실 씨가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요. 네. 그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자기는 체육인이었고 네. 자기는 옷과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했고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에 나가서 술집에서 가라오케를 경영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조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자기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너무 큰 일을 벌이고 너무 큰 그림, 그 국가기관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대통령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발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법정에까지 이제 출석 요구서를 가져와서 고영태 씨한테 헌재 심판에 좀 나와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헌재 심판에는 그러면 안 나간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안 나갔으면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헌재 재판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고영태를 이용한다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거에서도 원치 않아서 이번 주에는 재판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었죠. 고맙습니다. 네. 시사 1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9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 2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9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예. 할머니로 불리우는 최순실이라는 60대 여자가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그렇죠. 더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목표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예.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이 고영태와 차은태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모르고 오는 건지 저는 너무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택한테 그렇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반말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노승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고영태 씨는 단 한 번. 그러셨어요? 네, 노승희 씨가 데려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뭔가 관심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자꾸 2달 동안 잠적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도움 주려는 사람도 좀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고영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다 털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털어낸 것도 빙산의 일각? 그럼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쵸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승희 씨 같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엔 그렇게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까 이 부분도 정리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잠적하는 게 아닌가. 오랫동안 둘이 알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았죠. 어제 인사 문제를 노승일과 고영태가 다 했다. 차은택이 다 했다. 아니 그 사람들 데려온 게 누군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인력이 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추천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대고 있고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하지 나는 죄가 없다.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문수석과 장관과 차관급의 모든 인사를 다 차은택의 사람으로 고영태의 사람으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들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뭐냐면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걸 내가 봤다. 또 최 씨가 K스포츠 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 들었다. 또 대통령이 나 바쁜데 자꾸 부른다면서 청와대 갈 때마다 최순실 씨가 짜증을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최순실 씨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더라 예산이 짜지더라 이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걸 어제 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인사 개입 문제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최순실 씨가 김대섭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에도 관여했다. 나한테 누구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요. 나한테 누구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어서 난 잘 몰라갖고 유상영 부장한테 물었더니 김대섭이라는 사람이 이력서를 가져왔다. 그 후에 유상영하고 내가 김대섭을 만났고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그 상품권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걸로 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영태 증언대로라면 상품권 받고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를 판 거잖아요. 내가 외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차은택이 했던 지금까지 교문수석, 문화부 장관, 문화부 차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도 지금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뿐이었겠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것뿐이었겠는가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말합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 서면 보면요.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있는 거죠,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로 정말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은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요일마다 들어가고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는데 못 입는 거 하나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 안 하고 최순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마치 엄마같이. 알겠습니다. 자신과 선긋기 하기 위해서 계속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이성환 씨가 나왔잖아요. 이성환 씨 오전에 나왔죠. 네. 근데 이성환 씨가 그 강가의 고수부지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니까 최순실이 깜짝 놀라잖아요. 너 녹음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내 말 어떻게 녹음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 핸드폰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고영태 씨가 그 이성환 씨한테 핸드폰을 이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씨한테. 맡겼다는 어레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환 씨는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미리 작은 녹음기를 준비를 해간 거죠. 주머니 속에. 그렇죠. 그리고선 이것을 딱 내놨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너 녹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튀어나온 거죠. 그 부분도 참. 그리고 국정농단에 지금 관련이 된 사람이 고영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둘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를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코미디 너 무슨 여자 관계 있었어? 너 신용불량이었잖아. 내가 집어줬잖아. 뭐야 그건 도대체?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네,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으면. 그죠? 그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재판들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영태 씨가?
고영태 씨가 잘 겉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됐으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데나 쉽사리 나오는 대로 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특히 이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다른 쪽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사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박사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마다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저는 친박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박사모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그 3선, 4선, 5선 의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미 그 징계를 받은 표창원 사퇴하라는 거를 아침마다 붙잡고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하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구나. 이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탄핵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손혜원 의원은 그 장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신다는 입장. 목표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박사모와 함께.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촌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다면 결국 그건 최순실 내가 했다는 거잖아. 더더욱이 지금 특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가 WK의 이사잖아요. 이 이사 중에 설립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운영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동통장 공동지갑론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어떻게 강제로 기금들을 모집하고 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단은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돈은요 반드시 내규가 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쓰고 회계보고하고 회계감사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이사인 고영태가 굉장히 속속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영그룹은 그 이후에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영태 씨를 밀착 취재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연결해 봅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잠적설 돌았을 동안 고영태 씨 어디서 뭐 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에 있다가요. 예.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집에서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 탄핵 심판 법정에는 왜 안 나왔었던 거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들 그리고 최순실 씨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꾸 고영태 씨의 사생활 예. 그다음에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지금껏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본질적으로 벗어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고통도 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고영태가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 현장에서 마주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고영태 증언들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통령 옷값 작업비 최순실이 냈다. 공동지갑론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고영태 나오기 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다른 증언을 했고요. 고영태는 최순실이 장관을 직접 만지는 걸 보고 겁나서 그만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겁나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국정농단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거 한 번 더 증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도 신동욱 씨가 고영태가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사실을 알고 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해달라 촉구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고영태가 최순실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지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영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물며 박근혜 오촌 간 살인 사건 문제도 고영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고영태 고향에서는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진짜? 뭐라고? 힘내라. 그 진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주말에 거기가 전체 인원이 2,200명이래요. 2,200. 경찰 추산 300명이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굉장히 심각하죠. 어디서요? 고향에서 고향 면사무소 앞에서. 대덕면. 대덕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근데 실제 참여자는 5,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25%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헐. 대단합니다. 사진 봐도. 힘내라 고영태. 굉장히 지금 고영태 힘내라. 용기 내주어 고맙다잉.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씨도 고향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를 많이 보내는데 빨리 아버님의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선언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할 정도니까 고영태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도 고영태의 증거 있는 말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염원이고요. 물론 이번 중연 안에서 이 옷값 문제가 거론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별거 아니잖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뇌물죄로 가는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등장하면 그런 까십거리만 더 양산되는 거 이걸 우려했다? 네네네. 그 주진우 기자가 일전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고영태, 노승일 뭐 이런 사람들 신변 위험 느끼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랍니까? 그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미행도 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영태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노승일 씨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최순실 재판에는 왜 나오게 됐습니까? 그 고영태 씨는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두문불출한 동안에도 검찰 수사하고 특검 수사에는 다 도왔어요. 그래서 왔었어요. 검찰청에는. 그리고 재판에는 간다는 입장이었어요. 다만 최순실 씨 측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상한 문제로 몰고 넘어간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숨어 있었던 최순실이 고영태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그분들이 그런 전략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인데 생각,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런 느낌과 생각만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와 주변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런 약간 말초적인 거 이런 가십에 훨씬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싸움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고영태 씨는 사실은 자기가 한 얘기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들춰지면서 본인 물론 가족들이 고통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욕을 먹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의 본질, 최순실이 어떻게 농단을 했나,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생각이 있어서 지금껏 검찰 수사에 나왔고 그런데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내가 그 입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네. 뭐 그런 가십성의 불륜설이니 이런 거가 나온다고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위법행위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본질을
그냥 흐트리는 거, 탕물 뿌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아마 대화를 나눴을 텐데 심경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고향에 있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영태 힘내라. 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용기를 갖긴 했어도 그래도 다시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자기 사생활이 이렇게 파헤치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담담하게 잘 갔습니다. 네. 네. 오늘 최순실 씨가 자기가 직접 고영태 증인 신문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검찰이 고영태 씨한테 확인할 내용이 많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 변호사들이 묻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직접 물을 예정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죠? 예,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질문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어떻게 줬는지 그다음에 연설문 고친 내용 그다음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미얀마 대사 관세청에 인사청탁을 한 부분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더 블루케이 이런 것의 운영을 고영태가 주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영태한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내용과 그 사실들 지금 나온 증거들과 정황들 그만 봐도 최순실 씨가 직접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헌재 대리인단이 얘기했던 두 사람 사이의 그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또 썬데이 서울에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여론을 확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원색적인 질문과 답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요거는 기대를 구분이 했거든. 좀 되는 상황인데요.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을 안 합니다. 헌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없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영태는 헌재는 안 갑니다. 안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재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그쪽이 몰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형사재판에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슨 관계냐이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으로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질문이 없더라고. 뭘 그걸 기대해? 왜 물어? 아니 형사재판에서 고영태한테 최순실은 언제 어떻게 알고 됐고 무슨 사이냐? 청문회도 그걸 아니고.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 청문회에서는 그 이원영인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여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옷값 대납 문제는 그냥 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뇌물. 그게 아니라 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러면 오호라 공동 지갑론 아달인 거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영태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돈을 척하니 내는 것도 보여주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지금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결국 최순실이 저지른 어떤 일들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상당히 많이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신동우 씨로부터 나온 건데 고영태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영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에서 토지도 받았고 재단기금 1,000억 원 출연 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연설문 직접 고치는데 그 재미를 붙였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제